안녕하세요. 창구사무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를 2차 시까지 나갔는데요. 오늘 3차 시 수업은 지난 시간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푼 걸 출력해온 거를 펴주시고요. 교재도 같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단원 입출금 거래하기에서 3-1 입금 거래를 배웠는데요. 입금 거래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입금은 무슨 입금, 무슨 입금, 무슨 입금 등이 있다. 이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입금의 종류를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입금의 종류는 우리 같이 55페이지를 볼까요? 55페이지 보면은 입금의 종류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입금의 종류에는 자, 써볼까요? 현금 입금 있네요. 현금 입금, 그리고 증권료 입금, 그리고 뭐 있나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계좌 송금이랑 계좌 이체가 있네요. 계좌 이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1번은 교과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창구 입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주가 금전을 전달함으로써 금전의 소유권을 어디로 이전하는 거였나요? 그렇죠. 금전의 소유권을 금융회사로 이전시키는 거였죠. 금융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자, 3번.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어서 보증수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56페이지에 있는 증권류의 종류에서 자기압 수표를 말하는 거였죠.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해서 발행한 수표를 자기압 수표라고 했습니다. 다 맞고 있나요? 충분히 복습을 한 학생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4번. 다음의 설명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자점권은 제시 당일 당행에서 현금화 및 지급할 수 있는 어음 등을 말한다. 맞죠? 맞습니다. 56페이지에서 자점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2번, 보기 2번. 타점권은 당행이 지급 장소로 되어 있지 않아 자점 이외 점포에서 지급된다. 맞죠? 56페이지 타점권 내용에 있던 내용입니다. 보기 3번.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당좌예금 한도에서 발행하는 수표는 약속어음이라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당좌수표죠. 당좌수표. 약속어음이 아니라 당좌수표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기 4번. 계좌 송금은 의뢰한 고객이 은행에 입금 처리함으로써 위임 계약이 종료됩니다. 맞습니다. 56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배웠었죠. 보기 5번. 고객이 송금을 하고 입금 기장을 마친 때에 입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도 이전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뭐라고 했었을까요? 그렇죠. 이거 선생님 좀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59페이지 맨 위에서 배운 선일자 수표였습니다. 선일자 수표. 그래서 발행일이 선일자 수표에 예를 들어 뭐 3월
뭐 10일로 이제 써 있는데 실제로 발행한 날짜는 더 이전에 2월에 발행했다든지 실제로는 훨씬 전에 발행했던 것들을 선일자 수표라고 했었죠. 자, 보기 6번을 보겠습니다. 보기 6번에는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뭐라고 한다? 아,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그냥 추가로 넣은 거네요. 요거는 추심이라고 합니다. 추심. 선생님이 추심이라는 거를 수업 중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언급한 내용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을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심은 챙겨가지고 찾아서 가지거나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추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차시 문제도 뭐 좀 풀만하니까 쭉쭉쭉 볼까요? 자, 다음 차시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출력해 와가지고 같이 풀어보셔도 되고 안 푼 사람들은 지금 같이 풀면서 풀어보세요. 자, 1번 현금 입금의 경우 얼마 이하인 경우에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 이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59페이지에 100만 원이라고 배웠었네요. 현금 입금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네요. 그쵸?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답 100만 원. 잘 풀고 있죠? 2번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분, 계좌, 거래의 성격 등에 대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거 뭐였죠? 그렇죠. 고객주의 의무제도였고 같은 말로 고객 알기 제도. 그래서 CDD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객 주의 의무 제도였습니다. 자, 3번 대리인에 의한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 시 대리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생님 이거는 좀 OX로 내봤어요. 쉽게.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 시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죠? 쉽네요. 60페이지 맨 위에서 배웠었습니다. 2천만 원 고액 입금할 때 그때의 경우에서 대리 권한을 확인을 해야 대리인에 의한 거래가 가능했죠. 자, 4번 볼까요? 자, 통장 입금 거래를 할 때 올바르지 않은 사항은 고객에게 인도받은 금액은 현금 수표별로 구분한다. 이거 맞죠? 이거 같이 우리 절차 하나씩 봤었어요. 보기 2번 수표랑 어음의 경우 타점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납 가능 여부를 체크한다. 맞습니다. 자, 보기 3번 지급지가 어음 교환 가능 지역으로 된 수표는 타점권으로 수납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가능하죠. 그렇죠. 62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교재 62페이지. 자, 보기 4번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 감별기로 확인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맞습니다. 수표 감별기 선생님 사진 보여줬던 거 기억나나요? 자, 5번 당행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표 뒷면에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이거 선생님 몇 번이나 얘기했었네요. 맞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자, 5번 같이 볼게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본인 실명 확인과 뭘 해야 되죠? 요것도 선생님 한 2번 정도 언급을 수업 중에 했던 내용인데 61페이지랑 65페이지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CDD에서 배웠던 건데 우리 CDD에서 자금 세탁이나 뭐 불법 행위에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융거래를 하는 목적 확인서를 진구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였습니다. 목적 확인서를 진구해서 그 금융거래를 하는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였죠. 실명 확인도 하고. 그래서 6번은 이제 통장입금 거래약이랑 무통장입금 거래약이 이거를 수행해 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교재 61페이지랑 65페이지를 통해서 복습하여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해요. 그 서술형 수행평가로 선생님들이 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했는데 차례대로 서술할 수 있는 정도의 서술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2차시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저번 주 수업 시간에 문제 3차시 분을 안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거를 잠깐 여러분들이 뽑아 오세요. 지난주 거 3차시 분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문제에서 3차시 거를 안 풀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는 예금 거래 해지하는 거, 예금 해지하는 거, 그거를 뽑아오세요. 4주차, 3차시 거를 뽑아오세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은행원 A씨는 고객 B 개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B씨는 본인이 개인인 예금주의 대리인이면서도 가족이라고 했어요. 자, 대리인이면서도 가족이다. 우리 이런 거 앞에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 이런 거 되게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자, 요거는 50페이지에서 배웠었네요. 50페이지에서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가족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밑에 선생님들이 답을 달아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당연히 필요하고요.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그리고 가족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왜냐면 이런 것도 없는데 가족이라고 주장하면 뭐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꼭 구비를 해야 해지를 할 수 있다. 예금 해지 거래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2번. 미성년자 예금주의 예금을 해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해지하는 파트니까 예금주의 가족인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자, 미성년자면은 확인 서류 50페이지에서 배웠었네요.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에서 개인인 예금주의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랑 동일하다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거랑 결국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뭘까요? 똑같이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여기 있네요. 가족관계 표시된 아까 하나 안 썼는데 등록, 등본 이거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요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5번이었네요. 자, 3번. 법인의 경우에 예금 해지 시 필요한 실명 확인 증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네요. 자, 법인의 경우에는 5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교재 51페이지를 봐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써볼게요. 실명 확인, 법인의 경우에는 자, 무엇이 있냐? 51페이지 보시면서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유번호증 그 세무서에서 받는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증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4번을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내점하여 해지하고자 한다. 내점이라는 거는 은행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해지하고자 할 때 위임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1번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과 법인 인감 증명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이건 맞죠? 보기 2번 위임장에 사용 인감이 날인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사용 임관계를 대조 확인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다 배웠던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자, 보기 3번 금융계좌 해지용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진구할 수 있으며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한다. 이것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보기 4번 해지의사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계좌 해지 요청 공문을 진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문의 작성 일자를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한다. 이것도 맞네요. 자, 5번 법인 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해지 의사 확인까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이상하네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이 내용은 51페이지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예금 해지 내용을 적용해서 수행활동 2도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6번 예금 해지 내용을 적용해서 수행활동 2도 해보고 3도 한번 해봐 주세요. 선생님 이 문제를 내는 경우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서술형 문제로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교재에서 확인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과 1주차부터
지금 5주차까지 예금 신규 거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금 해지 거래하는 것도 하고 지금 입출금 거래하기에서 입금 거래까지도 배워봤어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간으로 이제 전체 범위 퀴즈를 그 EBS 온라인 강의에 전체 범위 퀴즈를 살짝 올려놨으니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은 사람들은 강의실에서 퀴즈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배웠는데 처음부터 66페이지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퀴즈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복습을 해놔야 지금 이론 수업만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을 때 원활하게 평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선생님은 이렇게 이번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66페이지까지 복습하시고 퀴즈를 한번 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